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우리는 종종 자문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성장과 소비의 굴레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퍼센트의 봉급을 기부했고 궁전 대신 허름한 농장에서 살았으며 경호원 대신 세 발 달린 강아지와 함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무이카는 2025년 5월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삶의 철학과 지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현대 사회에서 잊혀져가는 소중한 가치들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무이카의 이야기는 굴곡진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1960년대와 70년대 우루과이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투팔마로스 게릴라 운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총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중 2년은 우물 바닥과 같은 좁은 구덩이에 갇혀 지냈습니다. 고문과 고립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지요. 우리는 아주 적은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런 삶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이카의 이 말은 단순한 삶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책 한 권, 펜 하나, 종이 한 장의 가치를 알게 된 그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 무이카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 관저 대신 수도 몬테비데오 외곽의 작은 농장에서 계속 살았고 아내와 함께 직접 채소를 기르며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재산 목록은 단출했습니다. 1987년식 폭스바겐 비틀, 몇 마리의 달, 그리고 세 발 달린 강아지 마누엘라가 전부였습니다. 무이카가 대통령 시절 12,000달러의 월급 중 90%를 자선단체와 사회주택 프로그램에 기부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손에 쥐는 것은 겨우 1200달러, 우루과이 평균 임금과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무이카의 이 철학은 현대 사회의 소비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소비가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현대 사회의 믿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더 많은 물건, 더 큰 집, 더 비싼 차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까요? 201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지속가능 발전회의에서 무이카는 전 세계 지도자들 앞에서 잊을 수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소비에 기반한 발전은 우리 앞에 놓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는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행성의 미래를 저당 잡힌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나 중국의 인구가 미국이나 독일처럼 소비한다면 우리는 몇 개의 지구가 더 필요할까요? 그는 환경 문제를 단순히 생태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통해 추구하는 행복이 실은 우리의 미래와 후손의 행복을 담보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무이카의 철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시간에 대한 그의 통찰입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느라 정작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시간을 희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원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 즐길 수 있는 시간,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기 위해 삶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 나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 희생의 끝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무이카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적게 가짐으로써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적게 가진다면 당신은 더 적게 일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자유입니다. 사실 무이카의 철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도 검소한 삶과 단순한 즐거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동양의 노자와 공자도 유사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무이카의 강점은 이러한 고대 지혜를 현대적 맥락에서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삶은 지도자로서의 겸손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무이카는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대신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무이카의 삶의 방식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신도 자신의 삶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기보다는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이카의 삶과 철학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은행 계좌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일까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갖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데서 오는 것일까요? 무이카는 또한 공동체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극단적 개인주의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이카의 철학은 단순히 물질적 소비를 줄이자는 메시지를 넘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가 아닌 존재의 방식에 관한 것이며 가짐이 아닌 됨의 가치를 말합니다. 무이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낭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무이카는 자신의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채소를 기르고 학생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에서 은퇴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배우고 성장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이카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철학을 살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원했던 대로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의식이나 거창한 추모사 대신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농장에서 조용히 영면에 들기를 원했습니다. 무이카의 삶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이론이나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살아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가치대로 살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이카의 삶과 철학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거나 소박하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이카는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은 행복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만약 행복이 우리가 가진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행복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필요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광고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비교의 함정은 우리를 소비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무이카의 메시지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무이카는
또한 시간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재산입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그것은 영원히 잃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무익하는 현대인의 바쁜 삶을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작 살아갈 시간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무익하의 철학은 또한 환경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구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가 심각해지는 지금 무이카의 이 메시지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무이카의 삶과 철학은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의문을 품습니다.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나는 진정으로 행복했는가? 무이카의 메시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가짐이 아닌 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무이카는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진정한 실패는 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할 것을 권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이카의 삶은 우리에게 단순함의 미학을 가르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을 찾는 것, 그것은 평화와 만족을 찾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이카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삶은 짧고 귀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물건을 모으는 데 낭비할 수도 있고, 사랑하고 배우고 나누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에 맞서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이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지혜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의 소박한 삶과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무이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른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말입니다. 그의 말을 기억합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